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그럭저럭 별 탈 없이 지낸 하루였나요?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든 하루였나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다면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지,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오후엔 어떤 감정들이 날 감싸고 있는지, 집에 돌아와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저는 의식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운이 영화 속 배경음악처럼 제 일상에 깔려 있곤 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책을 통해 그 긍정 에너지를 수혈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책.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삶의 태도를 괜찮게 바꿔주는 책. 가슴 뭉클했던 몇몇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느 해 가을이 시작되던 무렵 나는 추모공원에 3일을 기록하게 되었다. 추모공원에 도착해 촬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누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전광판이었다. 엄마, 가을 하늘을 보니 더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출근하는 길에 생각나서 보낸다. 그리운 우리 딸. 말 안 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곰짓해서 미안해. 메시지를 읽고 있으려니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답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자 한자 담아 보내는 마음을 어땠을까?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니 층마다 여러 개의 안치실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죽은 이를 기념하는 물품들이 가득 담겨 있는 안치단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가족 사진과 인형, 소주 모형, 편지, 상장 등등. 죽은 이를 추억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담긴 기념품들을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한 40대 남성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 같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을 보러 왔다고 했다.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회사가 근처라서 자주 들른다며 오늘따라 더 생각난다고 했다. 그는 선생님을 소개해주겠다며 나를 안치실로 데려갔다. 마음이 참 희한했다. 그를 따라가면 정말 선생님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한 유골함 옆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선생님이세요. 잘생기셨죠? 그는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서는 어머니에게 살림에 보태 쓰라며 돈을 몰래 주고 가면서 혹시나 제자 마음 상할까 절대 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단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유골함을 바라보다 이내 잠잠히 상념에 빠진 듯 보였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따뜻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던 그가 말했다. 요즘은 굉장히 기분 좋은 그리움을 느낀다고.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갈 때 느끼는 설렘이라고 할까?
딸을 만나러 추모공원에 매일 온다는 어머니를 만났다.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된다며 유골함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날 붙잡고는 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같이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딸은 화재 사고로 꽃다운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지금도 불이 두려운지 딸의 유골함은 신기하게도 수학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 사실은 한번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도 소학이 옆이었다면서 곁에 없지만 이렇게라도 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안치실에선 백발의 할아버지가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었다. 여보, 왜 먼저 갔어? 미안하지도 않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뒷모습에도 표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하시는지 알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도 아내 앞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아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할아버지에게 촬영을 해도 되는지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앞에서 그의 표정을 볼 수가 있었다. 유골함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깊은 눈빛 안에 들어있는 아내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이 모두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눈빛을 보며 여러 감정이 내 안에 차오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툭하니 말했다. 여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담담한 고백을 내가 아니라 아내가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제자, 아직은 눈물 없이 딸을 마주하지 못하는 어머니, 여전히 하늘로 간 아내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3일 동안 추모공원을 취재하며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나누는 절절한 마음의 대화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을 들으면 나는 마음이 시리고 또 따스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무도 찾지 않는 유골함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 이 생이 다한 뒤에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중에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질 테고 그것이 곧 나중에 나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건 나의 욕심일까?